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그것을 만회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후폭풍이 일단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은 일단은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도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와 관련된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어제 저녁이었죠. CPI도 예상한 수준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는 하고 있지만 어제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아직도 아쉬운 수준인데 오후장까지 어느 정도까지 또 상승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특히 외국인들이 역대급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크게 출렁거리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3천억 원 넘게 매수는 하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역시 함께 매수, 큰 폭의 매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매수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오늘 조금 더 어제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어제 주가가 많이 좀 한꺼번에 내려갔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제한 시간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간략하게 중요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종목들 릴레이로 알려드릴 텐데요. 잘 보고 잘 들으시다가 이 종목 좀 궁금하다, 내가 더 알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아니면 이 기업의 전망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은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해법까지 알려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확인해 볼까요? SCI 평가 정보를 시작으로 해서 세빛캠, 한전기술, 소니드, 캠트로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나노신소재, 오비고, CNC 인터내셔널, SM, 첨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그리고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딱 지금 인식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3글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이태건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종민 소장님의 픽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 네, 이 SCI 평가 정보는 신용정보 서비스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인한 지금 가상자산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크게 급등하지 못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추가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서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17년 그 S코인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이력이 있었고 그해 말 그 가상자산 거래소 S코인을 열어서 관련주로서 좀 분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이 사실상 그 신용평가 회사이긴 하지만은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적으로는 영업이익, 매출 모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성장 관련된 뭐라 해야 되나 그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 테마성 이슈로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술적으로 특징을 본다 한다면 작년 10월부터 좀 조정폭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가 전향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4,200원대에서 4,400원대 지금 매물 안에 진입을 했고 지금 현재 추가 상승만 잘 안착을 한다 한다면은 5,000원대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SCI 평가 정보를 딱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나노 신소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네, 오늘도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시총 상위주로 다시 등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이제 CNT 도전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CNT 도전제와 양극재 CNT 도전제가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제조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 기술력 역시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LG 화학이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CNT 도전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 이제 차종들이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시장에 이제 유일무이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위치에서 나노 신소재의 주가 부양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 목표로 시작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공장도 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000톤 규모였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15,000톤 규모입니다. 그럼 벌써 규모가 3배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 신소재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건 전문가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세빗캠을 가져왔고요. 세빗캠. 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실적이 그 매출액 4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97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동시 다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달 17일 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좀 더 살펴보니까 무인 청소 로봇 회사인 리셋컴퍼니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태양광 폐패널의 기대 수명이 도래하는 2027년 이후에 폐패널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022년 6월 그 LG 화학과 그 전구체 복합액 장기 공급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지금 한 제3
3공장을 증설 중이기 때문에 2024년 3공장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매우 충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3월 지금 현재 좀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 구간만 잘 안착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시점으로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비캠 지금 정도에도 충분히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두 번째로 오비고라는 종목 오비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에 탑재가 되는 웹이나 앱을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카, 이제 전기차로 지금 전향이 되면서 아무래도 차량 실내 안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차량 안에서 손을 이제 운전대에 잡지 않고 차량 안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본다든지 이런 앱으로 구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용, 닛산, 르노, 렉서스 이런 기업들에게 고객사로서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적이 계속 좀 누적이 되거든요.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발주를 하고 탑재가 된 이후에 다시 빼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상인 이런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계속 수주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부품 벤더사로는 이제 LG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나 기아차에 이런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로열티 매출이 확실히 되는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비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비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 네,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죠.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이 13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7% 증가를 했고 매출액 역시 1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지금 그 재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023년에는 지금 현재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용역 본격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이 원자력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 원전 관련된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려놨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비중을 좀 낮춰놓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부 정책상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좀 이 기업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계속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현재 그 수급 형태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폭을 맞고 10월부터 추세가 전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선을 돌파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지수를 통해서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상향 추세 구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까지도 무난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기초나 이런 화장품이 아니라 색조 화장품 전문 OEM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서 많이 영향력이 조금 벗어났고 대한민국도 이제 20일부터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또 해제하는 이런 모멘텀들을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색조에 대한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도 43%, 영업이익도 600%가 넘는 이렇게 성장률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쓰임들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차트에 네.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사실 워낙 다른 이 섹터 흐름들이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멘텀이 좀 보여줘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가는 이런 모멘텀은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36,000원 선까지 고점이라고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35,000원 부근만 넘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전 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화장품 시장도 성장을 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CNC 인터내셔널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소니드고요. 소니드. 네, 그 소니드는 그 전자소재 및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단발성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접근 방식이 뭐 단기적으로 한번 수급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방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려왔을 때 손절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이 좀 있다 한다면은 지난 1월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한 그 캐나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 리코가 있는데 이 리사이클 리코가 배터리 머터리얼즈가 그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폐배터리 전처리 업체에 대한 실사를 지금 진행하는데 인수 등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또 발표는 하진 않고 있지만은 인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소니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무조건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로서만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게 된다 한다면 위아래 5% 내지 10% 구간만 딱 확실히 지키시면 가면은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니드는 단기적으로 단타로 저희가 조금 접근해보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SM입니다. SM이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화두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죠. 이 네. 카카오와 하이브의 이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SM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가 협의를 선택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그런 경험입니다. 다만 이 SM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실적 분석이라든지 네.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이수만 총괄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라이크 기획에 수수료를 더 이상 이제 납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성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이브하고 이제 IP에 대한 이 상생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나 그리고 이제 SM이 보유하고 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들도 같이 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하이브든 뭐 카카오든 그리고 SM이든 삼각편대로 서로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자사 IP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향후 뭐 데뷔나 그리고 이제 음원 활동, 굿즈 판매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SM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5번째 종목은 그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네, 이 캠트로스는 그 첨단 소재 및 융합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융합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첨단 소재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등을 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연관성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재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그 매출액이 57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역시 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다소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재무적인 부분들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 전액 첨가제와 관련된 성장 기대감이 있고 이 기업도 역시나 3공장의 여유 부지에 추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1월부터 이 캠트로스가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 시축 공사를 통해서 150억 원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결국은 사채 발행이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한 부분들인데 역시나 이 부분에서 신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좀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특징적으로 살펴보자면은 3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순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 주가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까지 모아가는 차곡차곡 저희가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입니다. 네, 첨보입니다. 첨보. 네, 뭐 아까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양극재나 다른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재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가지 못한 그런 종목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전해질이나 전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이 범용 전해질인 육불화 리튬 인산 같은 경우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이제 지난 4분기 때 좋지 못한 이런 성장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에 접근했다고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볼 때 지금 차트적으로도 볼 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고객사들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발주 물량을 조금 딜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류프라 리튬 인산 가격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사이클적으로 봤었을 때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점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현재 이제 증설 중인 뭐 특수전해질 이런 공장들까지도 가동이 된다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완전히 바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본격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첨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첨보까지 이렇게 5가지, 총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2월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오르면서 2,393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2.7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79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로입니다. 엠로는 오늘 삼성 SDS의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삼성 SDS는 오늘 아침에 국내 최대 구매 공급망 관리 전문 기업인 엠로의 지분을 33.4% 인수하고 최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SDS는 이번에 이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공급망의 계획과 구매 그리고 실행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 글로벌 통합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 SDS는 기업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맞춤형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또 올인원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업무 혁신을 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이렇게 3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는 이 중에 3번째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 SDS의 대표는 엠로와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합 공급망 플랫폼을 확대하고 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공급사로서도 입지를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각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엠로는 여전히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3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는 1.1% 오르면서 11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인데요. 삼성전자가 M&A 전략 대신에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노선을 바꿀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는 코아시아가 수혜 후보로 가장 큰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사업을 더 강화해서 점차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이 전장용 시장으로 사업을 넓힐 거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거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량이 예전보다는 넉넉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M&A를 추진하기에는 재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M&A보다는 국내 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국내 기업을 집중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문에서는 가장 큰 수혜주로 코아시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정부도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서 코아시아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도 오늘장에서 부각받는 모습인데요. 현재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아시아 그룹주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아시아는 15.6% 오르면서 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아시아 옵틱스도 5.7%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아시아 옵틱스는 이 갤럭시 Z 폴드4의 부품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갤럭시 S의 신제품이 나올 거라는 소식에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를 준비했는데요. 얼라이언스 파트너스가 SBS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K 콘텐츠가 이미 정점을 다다랐고 또 앞으로는 하향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와 반대로 K 콘텐츠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SBS의 자회사인 이 스튜디오 S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향후 중요한 투자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스튜디오 S의 경쟁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이 2.2조 원에 달하는 데 비해서 SBS 전체는 7천억 원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스튜디오 S의 가치만 제대로 평가받아도 SBS의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한 건데요. 다만 얼라인 파트너스는 여전히 SBS에 대한 별도의 주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BS는 11% 넘게 오르면서 40,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발굴하면서 여러분들께 종목 리스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10가지 종목 추가로 더 준비했는데 이거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종목 가운데 내가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혹은 앞으로의 기업 전망,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 알고 싶은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10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종목들입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SNS텍을 시작으로 현대오토에버, 솔루엠, 인바디, 모델 솔루션 5개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IT센, 코인테크, CS베어링, EN플러스, 삼영화학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공개해드린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투자 노하우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정보 공유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 바로 인식하시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3글자를 보내주시면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더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종목 릴레이 바로 이어가야 될 텐데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또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 6번째 종목은 SNS텍입니다. 네, SNS텍은 그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기업에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은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SNS 인베스트먼트를 좀 갖고 있고 네. 바이오 및 그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베스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좀 더 이 기업의 특징을 가지자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을 한 8%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 그 영업이익이 15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4.5% 증가를 했고요. 매출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은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그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UV 그 펠리클 자체 수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NS텍이 그 EUV 펠리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EUV에 대한 펠리클을 연내 양산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SNS텍에 대한 주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작년 8월부터 계속 추세가 전향되면서 우상의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27,000원 부분에서 29,000원 부분에 그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도 매수 시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S텍 시간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IT센입니다. IT센. 네, IT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공이나 민간의 뭐 클라우드나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기관들이나 기업들에게 이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IT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신성장 사업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회사 같은 경우 컴텍 시스템과 쌍용 정보통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상장사이기도 하지만 실적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IT센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센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거래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거래 플랫폼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안 좋은 흐름들이 조금 나오면서 네.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부각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들이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에 대한 거래 역시도 하반기부터는 좀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우리가 IT센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봐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IT센까지 이태건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이 어떤 종목일까요? 예, 현대오토에버고요. 현대오토에버. 예, 이 기업은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 보수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주 사업으로는 ITO 부분, 그러니까 I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그리고 SI 부분, 그러니까 IT 컨설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조 7천억, 그러니까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3% 그리고 영업이익이 48%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이력을 확인을 해보니까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고사양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를 했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IT의 경우에는 그 22년 유사한 수준의 매출액 달성이 좀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15에서 20% 성장세를 좀 지속할 전망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도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고 더 성장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2월부터 외인의 순매수세가 2거래일 빼고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고요. 네. 2월 23일부터 연속 순매수세 유입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굉장히 이 주가를 버텨주고 있고 상승 동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코인테크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코인테크도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장비나 부품이나 그리고 그 외에 비철금속 쪽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코인테크도 이제 바닥 부분부터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설비 이런 부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대형 2차 전지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8% 그리고 영업이익이 115%나 증가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 기본적으로도 좀 봤었을 때도 기업에 문제가 없는 워낙 성장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2차 전지 투자라든지 시장의 투자라든지 자동화 설비 매출도 97%나 증가된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왜 갑자기 뛰었냐? 작년에 인수한 탑 머터리얼 매출들이 이제 올해분부터 실적 반영이 좀 되기 시작을 하면서 116%나 또 증가를 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수주가 2,500억 가량 수주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땡. 네, 여기까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요? 반종민 소장님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솔로엠이고요. 솔로엠. 이 솔로엠은 그 전자기기 부품 연구 및 개발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2015년 7월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전자기기 부품 연구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주요 주주 역시 삼성전기가 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에 따른 수주가 있을 때 이 솔로엠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5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84%가 증가를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역시 47% 증가를 했고 순이익이 29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TV 수요에 대해서 극심한 부진이 작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 부분들이 보드 침투 확대와 또한 파워에 대한 적용처에 대해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점들을 가져갔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ICT와 그 ICT를 통해서 ESL 관련된 중심의 고성장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엠이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인 전기차 충전기 사업 그 파워 모듈과 폐배터리 재사용대에 대해서도 지금 이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로엠까지 함께 종목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 우리가 발전을 할 때 베어링을 만들고 있는 그런 네네. 기업입니다. 모회사로는 CS 윈드가 있습니다.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재무부에서 이 IRA 이행 세부 하위 규정을 마련을 착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뭐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들은 더 부각이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CS 베어링의 이제 고객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베스타스, 뭐 지멘스 이런 글로벌 풍력 기업들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터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에 이 베어링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 매출처인 이 GE 같은 경우,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북미에서 이 IRA 영향으로 인해서 50% 이상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요 매출처인 이 GE가 매출이 오른다고 하면 그만큼 공급 물량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 베어링의 이런 성장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도 4분기부터 수주가 계속 증가하기 조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도 CS 베어링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 1, 2분기 이후에 수주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CS 베어링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 네, 인바디고요. 인바디. 네, 그 체성분 분석기 개발 및 그 생산 제조업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좀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 비중을 확대해서 투자를 하라는 의견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신다 한다면 비중을 좀 더 그 조금 정도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그 북미 시장에 대해서 매출이 49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기존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었던 게 이제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내 시장이 382억 원,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4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갱신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해병대 입찰을 통해서 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군대 관련 대형 입찰 가능성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해외 쪽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특성을 살펴보자면은 올해 1월부터 외인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34%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판가름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비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디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EN 플러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방열 소재를 제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 배터리가 이제 오픈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식 공정으로 개발을 성공한 드라이 전극과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뭐 배터리 부품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2차 전지 모든 기업들이 이제 공개를 하고 박람회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EN 플러스가 건식 공정에 필요한 이런 기술을 뽐낸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리사이클 활물질, 전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NT 도전제라든지 그리고 LFP 파우치 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술력들을 뽐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건식 공정을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습식 공정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2차 전지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건식이라다 보면 아무래도 수분기가 빠지기 때문에 부피들 좀 줄고 제조 단가도 굉장히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도 사우디와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기업들을 한국에서 한 20여 곳 정도 지금 실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EM+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EM+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모델 솔루션이고요. 모델 솔루션. 그 첨단 프로토타입 제작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 프로토타입이 결국은 시제품과 관련된 그 부분들이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화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한국타이어그룹의 이제 계열사기도 하고요. 네, 화제는 그 진짜 불이 난 화제를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고요. 첨단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제 제작 업체이고 자동차, 항공우주 그리고 IT 통신, 그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산업 제품 개발 단계에 필요한 디자인 프로토타입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챗 GPT 4.0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챗 GPT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챗 GPT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챗 GPT에 볼펜에 대한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모나미 관련된 제품들을 좀 디자인을 해줘라고 하면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리스트를 가지고 모델 솔루션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델 솔루션이 그거에 대해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그 신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그 신사업에 대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요소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특징이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4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가가 27,000원 현 구간에서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델 솔루션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삼영화학 말씀을 삼영화학. 좀 드리겠습니다.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는 포장용 OPP 필름 그리고 뭐 CPP 필름 이런 부분들을 좀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BOPP 필름을 만들었던 이런 경력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삼영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다른 기술력들도 조금 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기차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컨덴서라든지 그리고 커퍼시터 필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30%에서 40% 계속 이제 이 성장성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매년 이제 커퍼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 자체가 리드 타임이 3년에서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삼영화학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00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또 6,000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다 될 시에 2배가량 캐파가 조금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삼영화학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요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영화학까지 10가지 두 분이 알려주신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을 골라보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소장님. 네, 그 모델 솔루션이고요. 그 매수가는 현재로 좀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바라보시고요. 손절가는 26,6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델 솔루션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님은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삼영화학을 탑픽으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8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10가지 많은 종목 알려주셨고 탑픽으로는 모델 솔루션과 삼영화학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이 어쨌든 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오늘 시장에서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증시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